자, 정보 능력 이론들 쭉 달려오셨으면 조금 지치셨을 거예요. 한 호흡 좀 갖고 이제 대표 기출 유형과 출제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출제 경향부터 간단하게 보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 아니면 규칙 문제입니다. 사실은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규칙 문제는 좀 올드 스타일입니다. 과거에는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거의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죠. 기초적인 프로그램 활용법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활용 전반의 잡다한 HDMI 단자까지 물었었거든요.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너무 구석구석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 문제입니다.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두루두루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출제는 안 되고 규모가 좀 작은 공기업들은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뭘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이 입사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윈도우즈 사용법, 엑셀 사용법, 아래 한글 사용법,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묶어놓은 책이 따로 있어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걸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입사하고 나서는 그 책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책을 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활용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일단 정리하도록 하되, 여력이 좀 있으시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정보 능력 파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코드 문제,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요. 어떤 문제인지 유형 파악이 안 됐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유형 파악이 되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행해 본다는 게 눌러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뭐 단축키는 이론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진 않죠. 실제로 눌러보면서 이거 그럼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예제 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선 정보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렸습니다. 이걸 확인한 사원들이 취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보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행동이 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터넷 임시 파일을 삭제했다. 인터넷 임시 파일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로딩 속도를 향상시키기는 한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죠. 자동 완성 기능 편해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이 있죠. 웹사이트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기 편해요. 근데 해킹될 우려가 있죠. 삭제하는 게 맞죠. 쿠키가 뭡니까? 쿠키는 접속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파일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 접속을 할 때 여러분이 여기 접속했다 저기 접속했다 뒤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킹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해야 됩니까? 삭제해야 됩니까? 삭제해야 되죠. 그런데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두 번째, 규칙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형태는 복잡하나 풀이는 단순하다. 그래서 규칙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요. 그것 때문에 못 풀어요. 이거 하고 바로 풀면 1분이 아니라 30초 전후로도 끝낼 수 있는 게 규칙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되 실제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대표 예제입니다. 코드 생성 방식이 나와 있어요. 국가 코드, 업체 코드, 상품 코드, 그리고 책섬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책섬 자리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거 나와 있는데 책섬이 이거잖아요. 짝수자리 합에다 곱하기 3하고 홀수자리 합을 더하고 거기에 얼마를 더했을 때 10의 배수 중에서 최소값이냐.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92가 나오니까 92에다 얼마를 더했을 때 10의 배수 중에 최소값? 10의 배수 중에서 최소값은 100이잖아요.
8.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아, 뭐 이런 걸. 그 느낌이에요. 풀이가 단순하다는 게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한국이니까 국가 코드, 크로바 회사 업체 코드, 빙가료 튜브 A 상품 코드, 거기에 책섬이 78에다가 얼마 더했을 때 10의 배수 중에서 최소가 80이니까 책섬은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풀이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만들었을까? 어떤 원리가?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규칙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문제. 이게 규칙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풀이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출제 예상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엑셀 함수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내용 중에 보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직원의 성명과 소속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나와 있는데 일단 if 함수 이건 공부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공부 안 한 거? 아니 했죠. 추가한 거 라이트 있죠. 라이트가 뭐라고 했죠? 오른쪽에서 지정된 몇 개 지정된? 3개. C2에서 C11까지 중에 오른쪽에 숫자 3개를 뺐을 때 그 숫자가 2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기획본부, 작으면은 관리본부. 그러니까 참이 기획본부고 거짓이 관리본부란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C2에서 C11까지 오른쪽 3자리를 가지고 차승원은 121이죠. 관리본부. 최지우 121, 200보다 작죠? 관리본부. 김희철 200보다 크죠? 기획본부. 정채연 200보다 작죠? 관리본부. 이진기 200보다 작죠? 관리본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함수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바로가기 키입니다. 자, Alt Enter 누르면 등록 정보 나오죠. Alt F4 누르게 되면 창 닫기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Alt Print Screen. 요것도 여러분이 활용할 때가 있어요. 캡처할 때. Ctrl X, Ctrl Z. 뭐에서 헷갈린 겁니까? 이거죠. Ctrl Z는 되돌리기예요. 그럼 전체 선택은 뭐였죠? Ctrl A, A가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공부했던 것 같은데 헷갈리는 이유가 눌러보고 인지를 해야 되지 이게 텍스트로 기억을 하시면은 답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3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즈 휴지통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시면 크기가 0에서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0이라는 얘기는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된다는 걸 뜻하죠. 맞는 내용이네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 더블 클릭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실행합니까? 복원하고 나서 실행해야 되죠. 2번 틀렸네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된 건 복원 안 되죠.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고 바로 삭제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삭제되면 쉽게 복구는 안 되죠. 물론 시스템 복구 기능이나 별도의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복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말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를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고 나서 복구 전문 업체에 가지고 가니까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오지. 괜히 제가 손댄 것 때문에 복구가 안 된다더라고요. 이럴 땐 차라리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4번입니다. 엑셀 문제 또 나와 있네요. 자, 연필의 총 판매 금액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표 1에 있는 판매 현황을 통해서 표 2에 있는 연필의 총 판매 금액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표 1에 있는 걸 가지고 표 2에 있는 이 금액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뭐가 돼요? 썸이프가 나와야죠.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썸이프의 구조를 좀 보자면 지정 범위가 있고 조건식이 있고 합을 구할 범위가 있어요. A4에서 A13,
그리고 연필은 F5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합을 구할 거는 D4에서 D13. 방금 앞에서 엑셀 표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거 칠해놓은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썸이프 안에서도 구분 짓는 지정 범위, 합을 구할 범위까지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는 공부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5번입니다. 엑셀 단축키입니다. 엑셀 작업하다가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바뀌죠. 첫 번째 셀 출발점이니까 홈키죠. 셀 포인트 왼쪽 셀 Shift 탭.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탭이니까 왼쪽으로 가면 Shift 탭을 누르면 되죠. 다음 워크시트로 갈 땐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전 워크시트로 갈 땐 컨트롤 페이지 업. 항상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은 연결되어 있죠. 6번 문제입니다. 엑셀 작업을 하다가 실행 취소,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수행한 작업을 취소하려고 할 때 컨트롤 X가 아니라 컨트롤 Z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숫자 입력하다가. 그럼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시트 위치 이동, 그리고 시트 복사 같은 작업들도 실행 취소할 수 있냐? 작업 취소 불가능하죠. 그리고 작업 취소하려고 하면 도구 모음에 있는 실행 취소 버튼도 가능하고 컨트롤 D 아니죠. 컨트롤 Z 누른다고 했죠. 시트 이름 변경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트 자체 클릭해서 삭제하고 다시 작성해야 되니까 맞는 답은 4번밖에 없죠. 이 문제는요. 실제 엑셀 작업을 조금 해본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틀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 사용한 사람에게는 정말 쉬운 문제. 하지만 엑셀 사용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문제야? 가 돼버릴 수도 있죠.